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정시간입니다. 오늘은 청소년의 소비생활, 그 중에서도 책임 있는 소비생활의 실천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윤리적 소비입니다. 오늘의 수업의 흐름을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맨 처음 영상을 함께 보며 오늘의 수업 주제에 대해서 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습 목표를 통해서 오늘 공부할 내용을 알아보고요. 또 등교 수업 때 배웠었던 윤리적 소비의 개념과 실천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하고 또 퀴즈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공부한 것을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직접 학습 활동 해보는데요. 윤리적 소비 실천 방법의 사례를 찾아서 신문 기사로 작성을 해서 패들렛 사이트에 업로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트 업로드한 것을 서로 함께 보며 서로의 생각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추후에 자기 및 동료 평가를 하고 배운 내용을 정리하며 윤리적 소비에 대해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수업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영상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에 긴 빨대가 박힌 거북이, 20kg이 넘는 플라스틱 쓰레기들을 먹고 숨진 고래. 사람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 쓰레기 때문에 이렇게 바다 동물들이 목숨까지 잃고 있습니다. 최근에 멸종 위기종 바다 거북을 바다에 돌아가서 번성하라고 풀어줬는데 열하루 만에 역시 뱃속에 플라스틱 쓰레기가 잔뜩 차서 죽은 채 발견이 됐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김관진 기자입니다. 국립생태원 연구원들이 붉은 바다거북을 부검합니다. 등껍질을 열고 내장을 분리해내자 비닐, 플라스틱 조각 등 쓰레기가 쏟아져 나옵니다. 몸 길이 42cm에 3년생 붉은 바다거북 한 마리에서 나온 쓰레기는 모두 225조각, 무게는 10.24g에 달합니다. 국제적인 멸종위기종인 이 붉은 바다거북은 국내의 한 대형 수족관에서 전시용으로 사육됐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8월 개체수 회복을 목표로 다른 바다거북들과 함께 제주 앞바다에 방류됐습니다. 연구진은 위치 추적기와 개체 인식표를 바다거북 등껍질에 부착해 방류 이후 움직임을 확인해 왔는데 제주 앞바다에서 출발한 바다거북이 부산 연안에 이르러 움직임이 멈췄고 결국 방류 11일 만에 플라스틱 쓰레기를 잔뜩 먹고 폐사한 상태로 발견된 겁니다. 바다거북은 삼킨 먹이가 역류하지 않도록 식도 안에 돌기가 발달해 있어 플라스틱 쓰레기를 삼키면 뱉을 수 없습니다. 연구진이 최근 2년간 죽은 채 발견된 바다거북 38마리를 부검한 결과 20마리의 소화기관에서 플라스틱 쓰레기가 나왔습니다. 쓰레기가 장기를 뚫어가지고 구멍이 생기는 경우에 장천공이 발생하는데 그러면 쓰레기들이 장기 밖으로 나와서 이 복강을 돌아다니면서 염증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갈수록 심각해지는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등 근본적인 해법을 찾지 않으면 바다 거북만이 아니라 인간에게도 큰 위협으로 돌아올 겁니다. SBS 김관진입니다. 코에 긴 빨대가 박힌 거북이, 20kg이 넘는 플라스틱 쓰레기들을 먹고 숨진 고래. 사람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 쓰레기 때문에 이렇게 바다 동물들이 목숨까지 잃고 있습니다. 최근에 멸종 위기종 바다 거북을 바다에 돌아가서 번성하라고 풀어줬는데 열하루 만에 역시 뱃속에 플라스틱 쓰레기가 잔뜩 차서 죽은 채 발견이 됐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김관진 기자입니다. 국립생태원 연구원들이 붉은 바다거북을 부검합니다. 등껍질을 열고 내장을 분리해내자 비닐, 플라스틱 조각 등 쓰레기가 쏟아져 나옵니다. 몸 길이 42cm에 3년생 붉은 바다거북 한 마리에서 나온 쓰레기는 모두 225조각, 무게는 10.24g에 달합니다. 국제적인 멸종위기종인 이 붉은 바다거북은 국내의 한 대형 수족관에서 전시용으로 사육됐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8월 개체수 회복을 목표로 다른 바다거북들과 함께 제주 앞바다에 방류됐습니다. 연구진은 위치 추적기와 개체 인식표를 바다거북 등껍질에 부착해 방류 이후 움직임을 확인해 왔는데 제주 앞바다에서 출발한 바다거북이
부산 연안에 이르러 움직임이 멈췄고 결국 방류 11일 만에 플라스틱 쓰레기를 잔뜩 먹고 폐사한 상태로 발견된 겁니다. 바다거북은 삼킨 먹이가 역류하지 않도록 식도 안에 돌기가 발달해 있어 플라스틱 쓰레기를 삼키면 뱉을 수 없습니다. 연구진이 최근 2년간 죽은 채 발견된 바다거북 38마리를 부검한 결과 20마리의 소화기관에서 플라스틱 쓰레기가 나왔습니다. 쓰레기가 장기를 뚫어가지고 구멍이 생기는 경우에 장천공이 발생하는데, 그러면 쓰레기들이 장기 밖으로 나와서 이 복강을 돌아다니면서 염증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갈수록 심각해지는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등 근본적인 해법을 찾지 않으면 바다 거북만이 아니라 인간에게도 큰 위협으로 돌아올 겁니다. SBS 김관진입니다. 자, 여러분 너무 끔찍하죠? 거북이는 왜 이렇게 쓰레기를 먹게 되었을까요? 그렇죠. 인간이 쓰레기를 버렸고 그 쓰레기가 바다까지 흘러가게 돼서 거북이가 그걸 먹이로 먹게 되었습니다. 그럼 바다 생물이 쓰레기를 먹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는 거겠죠. 혹은 쓰레기를 배출하더라도 제대로 된 곳에 버려서 쓰레기가 바다로 흘러 들어가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그럼 소비를 하면서 바다 생물에게 피해가 안 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소비를 한다는 것은 쓰레기를 아예 배출하지 않는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최대한 바다 생물에게 피해가 안 가게 소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플라스틱과 같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거나 혹은 생분해가 가능한 제품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플라스틱 빨대보다는 종이 빨대를 이용한다거나 혹은 아예 빨대를 사용하지 않는다거나 혹은 커피를 마실 때 플라스틱 컵보다는 텀블러를 이용한다거나 혹은 유리컵을 이용한다거나 어디 장 보러 가서도 비닐봉지 사용을 줄이고 개인 가방을 가져간다거나 종이봉지를 하는 등 그런 노력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쓰레기 배출을 줄일 수 있고, 배출을 하더라도 생분해가 가능해서 바다까지 쓰레기가 배출되지 않겠죠. 여러분이 지금 거북이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었겠지만, 여러분이 윤리적 소비를 하면 여러분이 커피를 마시러 갔을 때 혹은 음료수를 마시러 갔을 때 빨대를 골라야 될 때 플라스틱 빨대보다는 거북이를 떠오르면서 종이 빨대를 이용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한 번 더 고민하면서 종이 빨대를 이용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윤리적 소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윤리적 소비의 개념을 이해하고 윤리적 소비 생활의 실천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의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윤리적 소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우리 소비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소비란 무엇인가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내 돈을 주고 사 먹는 것, 혹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예쁜 옷을 돈을 주고 사서 입는 행동, 혹은 학교에 오기 위해, 혹은 내가 원하는 곳에 가기 위해 돈을 내고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것, 이 모든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고 그것을 얻는 행동, 이 모든 것을 소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누구나 소비를 하는데요. 이 여러분 소비를 함에 있어서 여러분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 소비의 선택을 하게끔 하는 것, 그 기준은 무엇인가요? 어떤 사람은 가성비를 제일 따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 물품을 누구보다도 싸게 잘 구입했는지, 혹은 좀 약간 비싸더라도 내 마음을 만족시켜 주었는지, 혹은 요즘은 가심비라고 하죠. 혹은 좀 비싸더라도 오래 쓸 수 있는 혹은 질이 좋은 명품인지, 여러분 이런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소비란 행동을 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배운 윤리적 소비라는 것은 책임 있는 소비의 중요성이 요즘 강조되면서 윤리적 소비에 대한 관심이 서로 높아졌는데요. 소비를 함에 있어서 윤리적인 가치 판단,
혹은 도덕적 믿음에 근거해서 의식적으로 소비를 하는 것입니다. 상품의 결과만을 놓고 내가 정말 싸게 잘 샀어. 정말 가성비 있게 잘 샀어. 혹은 가심비 있게 잘 샀어. 그 결과만을, 나에게 주어진 결과만을 놓고 고르는 것이 아니라 그 제품의 원재료의 생산에서부터 그 제조, 완성, 유통 등의 과정과 그 기업의 정신까지 꼼꼼히 따져서 이게 윤리적으로 옳은지 혹은 도덕적으로 옳은지 그런 믿음의 근거에서 의식적으로 소비하는 것을 윤리적 소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소비가 우리 사회와 자연 환경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는 소비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 윤리적 소비의 실천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천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회적 영역, 두 번째 환경적 영역인데요. 사회적 영역은 내 친구, 우리 가족, 우리 마을에 함께 살고 있는 우리 마을 이웃,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나가서 이 글로벌 이웃들에게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이 사회에 속한 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것입니다. 나의 소비가 불우한 이웃에게 도움이 되는가 등등을 고려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환경적 영역은 거북이 사례를 봤던 것처럼 자연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그러니까 친환경적인 소비를 실천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담겨져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사회적 영역부터 알아볼 텐데요. 사회적 영역의 윤리적 소비 실천 사례로는 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정무역 상품을 구매하고 공정여행을 이용하고 로컬 소비를 하고 보이콧 불매 운동을 하고 바이콧 운동을 하고 혹은 사회적 기부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이 하나하나를 선생님과 함께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